뭔가 뭘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머리가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비어져 있을 때 망상을 하면 영상이 잘 만들어지니 오늘은 오랜만에 와디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검은 조직의 키르, 즉 미즈나시 레나가 흑화를 한다면 이라는 영상을 만들어 보죠. 참고로 이 영상은 제 망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영상입니다. 뭔가 스토리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거나 원작 코난 스토리랑 다르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니 최대한 머리 비우고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죠. 그리고 미즈나시 레나는 엔간하면 일본어로 부를 생각입니다. 이 한국어 본명이 전 대통령 이름이라 부르기가 좀 그래요. 이해 바라겠습니다. 하이도 중앙병원에서 FBI와 검은 조직이 맞붙은 지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FBI의 보호를 받다가 검은 조직으로 돌아간 미즈나시 레나는 눈치 빠른 진에게 바로 의심을 받았고 그의 의심을 풀기 위해 이상윤을 죽이는 척을 하기도 했죠. 이 덕분에 조직에게 의심이 벗겨진 키르는 조직에서 마음 놓고 스파이 짓을 했고 FBI에게 여러 정보를 뿌려주기도 했죠. 키르는 이렇게 FBI를 돕다 보면 언젠간 FBI와 그 수상한 꼬맹이가 함께 검은 조직을 소탕할 계획을 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자연스레 이 검은 조직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FBI는 움직이지 않았고 자신은 계속 진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사윤과 코난이랑 꼬맹이는 그닥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FBI들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조직의 정보를 원했고 최근 들어 조직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정보를 주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FBI들은 알바노란 마인드인지 계속해서 정보를 던져달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르는 별 수 없이 조직 보스의 오른팔인 럼에 대한 정보도 흘려줬죠. 이때 럼의 정보를 흘릴 때도 조직원에게 들킬 뻔했었는데 키르가 잘 둘러댄 덕분에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은 FBI들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는데 FBI들은 자신을 소모품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닥 기분이 좋지는 않았죠. 그러던 와중 FBI들이 연쇄적으로 조직원들에게 살해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려다가 FBI의 멍청하지만 운전은 잘하는 친구가 조직에게 쫓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솔직히 겁나 돕기 싫었는데 이 상황에서 자신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싸가지 없는 FBI들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지 가늠이 안 가기도 하고 만약 저 친구가 살아있는 걸 들키게 되면 자신이 하이도 중앙병원에서 탈출해가지고 검은 조직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이상윤과 FBI의 계획이라는 게 들키게 될 테니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캐머리라는 친구를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키르가 내부에서 캐멀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상윤이 외부에서 캐멀을 지원해준 덕분에 캐멀은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키르는 FBI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키르는 저번에 캐멀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FBI는 키르를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키르가 제대로 첩보를 전달했다면 FBI 요원들이 죽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다못해 요원들이 죽는 걸 봤다면 FBI에게 조직원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를 알려줬어야 했다며 키르가 잘못해서 자신들의 유능한 요원인 캐멀까지 죽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키르는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이따위 말을 하는 FBI에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당신네 그 멍청하지만 운전만 잘하는 친구 탈출시키려고 목숨을 걸고 행동했는데 이게 할 소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FBI는 그건 네가 캐멀을 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캐멀이 살아있다는 게 걸리면 네 목숨이 위험해져서 그런 게 아니냐고 그런 걸로 생색내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너머의 FBI 요원은 우리가 착하니 이 정도로 넘어갈 테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뭔가 최근 들어 첩보 내용이 빗나간데 자주 첩보를 주길 바란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키르는 이 말을 듣자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든 키르는 전화 너머의 FBI 요원에게 아마 이제 자주 첩보를 주진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난 이제 FBI 편이 아닐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목숨 걸고 조직에서 정보를 빼내오든 내가 목숨 걸고 니네 요원을 지켜주든 간에 니네는 감사함이 없다. 아마 내가 이대로 니네를 위해서 일하다간 외국으로 유학 간 내 동생 얼굴도 못 보고 조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난 내 안위를 위해 너네를 배신하고 진짜 검은 조직으로 살아가겠다. CIA에게는 미안하다고 전해줘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키르는 지금까지 조직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버지에게 미안해서라도 저 쓰레기 같은 FBI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저 쓰레기 조직에 협력하다간 자신도 아버지처럼 비극적이게 죽임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자신의 동생인 에이스케가 진짜 혼자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FBI보단 조직에 협력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극악무도한 진도 자신에게 적대를 품지 않고 조직을 배신하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한 놈이고 진이 아닌 다른 조직원들도 서로를 터치 안 하고 지 할 일 잘하는 걸 보면 FBI나 CIA보다 이 조직이 더 괜찮은 조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렇게 조직에 뼈를 묻기로 한 키르는 조직에게 솔직하게 자신이 쥐새끼였다는 걸 말할지 아니면 평생 자신이 쥐새끼였다는 걸 비밀인 채로 살면서 조직에게 협력할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비밀로 살다가 들키면 바로 진에게 총살당할 것 같으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키르는 비밀스럽게 진에게 다가와서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나 좀 보자고 말했습니다. 진은 뭐지? 하는 표정으로 키르를 따라왔고 키르는 혹시 진의 주머니나 손에 총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총이 없는 걸 확인한 키르는 진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FBI와 CIA의 쥐새끼였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FBI와 CIA의 만행을 말하며 자신은 더 이상 그쪽의 개로 일하고 싶지 않고 진짜로
검은 조직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키르는 이렇게 다 말을 하긴 했는데 진이 겁나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어서 아 이거 뒤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 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고 진은 키르에게 네가 했던 말 모두가 사실이냐고 물어봤습니다. 키르는 다 사실이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진은 그럼 네가 알고 있는 CIA와 FBI의 멤버들 그리고 그들이 자주 모이는 곳 그리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말하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키르는 알겠다고 말하며 술술 불었고 진은 그 말을 듣자 만족한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정보를 다 들은 진은 키르에게 원래라면 너같이 조직에 숨은 쥐새끼는 모두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처럼 조직에 숨어들었다가 조직에 진심으로 귀의하는 인간들은 싫어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키르는 지금까지 죽같은 상사들과 직장 동료들만 만나왔는데 이런 합리적이고 따뜻한 직장 상사를 만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키르는 진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혹시 자신이 할 일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진은 네 말대로라면 아직 이상윤이 살아있는 거고 그 이상윤이 너에게 정보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키르는 그 질문에 맞다고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들은 진은 그럼 이상윤은 널 신뢰하는 게 분명하니까 아마 네가 FBI에게 깽판 치고 나갔다고 하면 곧 연락이 올 거다. 그 연락을 받고 이상윤과 만난 다음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이상윤을 죽여버려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키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고 이번엔 진짜로 이상윤을 죽여버려서 조직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뒤 진짜 진의 말대로 이상윤에게 연락이 왔고 이상윤은 키르에게 자신이 부하관리를 잘못했다고 너한테 싸가지 없게 대하던 FBI 요원은 잘라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상윤이 너무 대처를 잘한 것 같아서 흔들릴 뻔했지만 일단 키르는 이상윤에게 만나서 얘기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둘은 라이아 고개에서 만나기로 했고 과거에 가짜로 이상윤을 죽였던 것처럼 라이아 고개에서 이상윤과 키르는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이상윤은 키르를 보자 미안하게 됐다며 자신의 부하 일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키르는 이렇게 사과를 하는 이상윤을 보자 또 한번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때 이상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상윤은 전화를 받았고 스피커의 소리가 큰 탓에 이상윤과 전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키르에게도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키르에게 막말을 했던 그 FBI 요원이었죠. 둘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 FBI 요원은 아직 잘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키르는 배신감을 느끼며 이상윤에게 그 요원 자른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이상윤은 아 잘랐는데 다시 복직한 거다 라고 말하며 그 요원이 하는 일이 많아서 별 수 없이 복직시켰다 라는 식으로 말했죠. 키르는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생각하며 망설이지 않고 바로 총구를 당겼습니다. 총을 맞은 이상윤은 진심으로 당황한 눈빛을 보이며 대체 왜?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키르는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걸 보니 죽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이상윤은 여기까지인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키르는 그 말에 그렇네 나도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줄은 몰랐다 라는 대답을 해주고 이상윤을 완벽하게 사살했습니다. 키르는 죽인 이상윤의 시신을 들고 검은 조직에 갔고 그 시신을 본 진은 보기 드문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은 키르에게 솔직히 조금은 너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상윤을 죽인 걸 보니 확실하게 믿음이 간다고 말했죠. 이렇게 검은 조직을 위협하는 최대의적이 사살당했고 키르는 더 이상 조직을 위협할 인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윤을 항상 따라다니며 예전에 이상윤이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작전을 세운 그 꼬마이가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냈습니다. 키르는 해결 못할 사건은 없어 보이는 그 꼬맹이가 이상윤이 살해당한 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한편 FBI와 코난 일행은 이상윤이 행방불명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은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FBI 요원들은 이상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코난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일어나선 안 될 그 일이 일어난 건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외국에 있는 혼도 에이스케에게 연락을 해봤고 에이스케에게 네 누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케는 이 코난의 요구에 불응했고 누나는 어떻게든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신경을 꺼달라 라는 식으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코난은 미즈나시 레나가 아니 키르가 배신한 게 확실해졌고 그 키르가 이상윤을 죽였다는 것도 추리해버렸습니다. 코난은 요즘 따라 일이 너무 잘 풀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키르의 배신 때문에 일이 너무 꼬여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키르가 배신하고 이상윤이 죽은 이 상황을 코난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여기까지 와디프 미즈나시 레나가 배신을 한다면 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즈나시 레나라면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냅둔 CIA와 자신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FBI를 배신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 이런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오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